변재준의 건강정보. 변재준의 건강정보 시간입니다. 코너스톤 의료원의 변재준 박사님과 함께 건강정보를 전해드립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어떤 건강정보를 또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처방전을 읽는 방법 또는 사용하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방전을 읽는 방법 그리고 네. 처방전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알려주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사실 그 처방전 용지라고 하면요. 예. 사실 제가 한국에 있다 보니까 예. 한국에서는 처방전이 완전 획일화가 돼 있습니다. 아, 예. 그런데 여기 미국에서 보니까 처방전 네. 용지가 좀 병원마다 조금씩 네, 다른 네. 걸로 보이던데요. 네, 처방전의 크기나 디자인은 병원마다 자유롭게 만들어 쓸 수가 있죠. 그렇군요. 네, 그런데 다만 이제 한 가지 꼭 지켜야 되는 것은 그 처방전의 처방전을 프린트하는 그 용지가 네. 반드시 템퍼 프루프라고 해서 복사가 불가능한 용지를 써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처방전은 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void라고 해서 무효라는 이런 글자가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이제 템퍼 프루프 그런 용지를 써야 되고요. 네. 또 처방전은 반드시 그 밑에 워싱턴 주에서 이걸 처방전으로 쓰도록 인쇄를 허락했다라는 거를 그 표시하는 워싱턴 주 마크가 있어요. 한 직경이 한 1cm 정도 되는 네. 그 마크가 반드시 그 처방전에 찍혀 있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복사가 불가능한 템퍼프루프 용지와 함께 워싱턴주 마크가 찍혀 있어야 한다. 네, 예, 그 조건 두 가지가 갖추어지면은 그 크기라든지 디자인은 병원마다 맞게 이제 만들어서 쓸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이제 처방전 안에는 굉장히 예.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그 어떤 내용이 처방전 안에 이렇게 들어 있을까요? 네, 처방전은 사실은 이제 가장 흔히 쓰는 거는 약을 처방할 때 쓰지만은 네. 그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무슨 검사를 처방한다 했을 때 검사를 오더를 내면 그걸 처방전에 써가지고 검사실에 가져갈 수도 있고요. 네. 또 뭐 물리치료라든지 마사지 치료라든지 이런 치료 방법에 대한 오더도 처방전에 쓰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대부분 처방전 하면 이제 약을 쓰는 게 대부분인데요. 그렇죠. 예, 그럼 뭐 보시는 분 보셔서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은 약의 이름을 쓰고요. 그죠? 그거를 한 번에 얼마만큼을 쓴다라는 내용을 쓰고 그걸 하루에 몇 번을 쓴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그죠? 예, 그리고 그 약을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쓴다. 또 이 약을 먹는 건지 바르는 건지 먹는다면은 어떻게 먹는 건지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그 처방전에 쓰여 있게 되죠. 그렇군요. 뭐 약의 이름이나 한 번에 쓰는 양 그리고 하루 몇 번 쓰는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먹는 약인지 바르는 약인지 네. 이런 항목이 쓰여져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처방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처방을 받고 나서 네네. 그 처방전을 약국으로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예,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허용이 되어 있는데 우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방전을 직접 종이에 써가지고 그 처방전 용지에 쓴 것을 받으시면은 그거를 약국에 직접 가지고 가실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하나 방법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사실은 처방전을 직접 받지 않더라도 처방전에 쓰여 있는 내용을 병원에서 그 자격이 있는 직원이 네. 또는 의사가 약국에 전화로 불러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도 그것이 환자가 직접 들고 가는 처방전이랑 같은 효과를 발휘를 하고요. 네. 그러니까 전화로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팩스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네. 팩스는 처방전을 이렇게 팩스로 보낼 수 있는 용지에 프린트를 해서 네. 그걸 팩스로 보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인터넷으로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이나 팩스를 이용하거나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는 환자분은 처방전을 들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그냥 약국으로 가셔서 약을 달라고만 하면 되고요. 그렇네요. 예, 또 많은 분들은 뭐 그냥 직접 종이를 들고 가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뭐 사실 직접 전해줘야 하는 처방전이 있다고 듣긴 들었는데요. 예, 특별하게 Federally Designated Controlled Substance라는 게 있어요. 네. 연방 정부법에 의해서 Controlled Substance 이렇게 제약을 받고 있는 약들은 반드시 사람이 와서 처방전에 그 종이에 처방을 써가지고 그걸 직접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약들도 있고요. 또 몇 가지 약은 그 약을 줄 수 있는 기간, 네. 예를 들면 뭐 한 달 이상은 안 된다든지 또는 리필을 하면 안 된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는 약들이 있죠.
그렇군요. 네. 사실 그 약 같은 경우에도 같은 효능을 가졌지만 브랜드가 다른 경우 그리고 네네. 이제 이름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네네. 이제 처방 전에 뭐 약의 브랜드나 특정 네. 약을 꼭 처방하라는 네. 이렇게 이제 경우가 있나요? 네,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약을 그 처방전에 보게 되면은 의사가 사인을 하는 난이 있는데 네. 대개 사인하는 난이 두 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칸은 substitute permitted, 네. substitution permitted permitted. 이렇게 써 있죠. 그런 경우에는 성분만 같으면 제네릭을 줄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네. 또 다른 쪽에 사인하는 칸에는 dispense as written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은 브랜드 네임으로 썼으면 반드시 그 브랜드 네임을 줘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처방을 보시게 되면 의사의 사인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브랜드를 꼭 지정해서 받을 약인지 아니면 일반 제네릭을 써도 되는 건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근데 사실 방금 그 약 처방을 약국으로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해서 살짝 말씀해 주신 점이 네. 리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사실 리필이라고 하면 이제 뭐 패스트푸드점이나 뭐 네. 콜라 리필 예. 뭐 이런 걸 생각하기 마련인데 약에서의 리필은 어떤 걸 뜻하는 건가요? 리필이라는 건 뭐냐면은 새로운 처방전이 없이 네. 그 원래 오리지널 처방에 쓰여 있는 약의 양만큼 또 그 기간만큼 의사를 만나지 않고 새로운 처방을 받아가지 않고도 약을 약국에서 그냥 받을 수 있는 것 이걸 리필이라고 하는데요. 네. 예를 들면 리필이 한 번이 써 있다 그러면 오리지널 처방전으로 약을 한 번 받고요. 그 다음에 한 번에 한해서는 처방전을 가져가지 않더라도 약국에 가서 약을 주세요 그러면 처음에 받은 것만큼 또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리필이 3번이 써 있다 그러면 오리지널로 한 번 받고 3번에 걸쳐서는 처방전을 갖다 주지 않아도 같은 약의 양을 똑같은 양과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을 3번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제가 지금 방금 든 의문이 네. 있는데 이 약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갔는데 네네. 만약에 처방받은 약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뭐 절반만 사거나 네. 쿼터만 사거나 네. 뭐 이런 식으로 구입을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죠. 그걸 partial dispensing이라고 해요. 그렇군요. partial dispensing이라고 하는데 처방전에 30마리라고 써 있는데 네. 이게 너무 비싸서 15개만 먼저 사야 되겠다라고 하면 15개만 그냥 받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15개가 그냥 약국에 유효한 처방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다음번에 가셔서 15개를 주세요. 그러면 처방전을 가져가지 않더라도 나머지 약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것. 이거를 partial dispensing이라고 하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controlled substance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연방정부법에 의해서 정해진 특정한 약들 controlled substance는 partial dispensing이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약 처방전을 병원에서 네. 받아서 네. 약국으로 뭐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보냈습니다. 네네. 그런데 만약에 네. 제가 보낸 처방전을 보낸 약국에 예. 해당되는 약이 없다면 네네. 그러면 이제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좀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는데요. 네. 하나도 어려워하실 거 없습니다. 처방을 다시 달라고 하면 됩니다. 예, 병원에서는 전화나 또는 팩스나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약국으로 처방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죠. 환자분은 처방전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네. 예, 그런 경우에 그 받은 약국에서 그 약이 없으면 그 처방전을 출력해 주세요라고 하면 약국에서 처방전을 다시 만들어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른 약국에 가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미국 안에서도 뭐 네네. 카드로 이제 여행을 많이 가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다른 지역에서 네네. 약을 좀 받는 경우가 네네.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 방법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약국에 이제 계속 다니던 약국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리필이 있는 경우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리필이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이제 워싱턴주의 A라는 약국에 처방전을 갖다 주고 약을 한 번 받았는데 그 처방전에 한 번의 리필이 있다 또는 두 번의 리필이 있다 이런 경우에 내가 이제 다른 곳으로 여행 중이 이제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럼 예를 들면 뉴욕에 갔다라고 하면 그 뉴욕의 약국에 가서 약을 받으려는 약국에 가서 그 약사가 워싱턴주에 오리지널 처방전이 있는 약국에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면 남아있는 리필을 뉴욕으로
트랜스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직접 처방전을 가져가지 않더라도 남아있는 리필을 뉴욕에서 약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 이 리필분에 대해서 남은 네. 약은 트랜스퍼가 가능하다. 네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네네. 처방을 받으러 이제 예. 병원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 만약에 뭐 거동이 불편하시다거나 예, 그렇게 예. 했는데 예. 그런데 이제 평소에 쓰던 약이 좀 떨어졌다. 네네. 이제 리필도 뭐 다 되고 이랬으면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가 이제 간혹 있어요. 뭐 거동이 불편한 게 이유가 된다기보다는 약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처방을 미리 받아놔야 되는데 네. 그런 거 마치 그거를 못 했는데 마침 약이 떨어진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은 뭐 약이 떨어졌는데 그게 마침 주말이라서 네.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지 못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약을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잘못 처리를 해서 좀 약을 놓쳐가지고 몇 개를 잃어버렸다, 못 쓰게 그렇죠. 됐다 이런 경우에 갑자기 약이 필요하게 되는데 네. 병원에 처방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계속 쓰던 약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다니던 약국에 가셔서 그 약이 계속 쓰시던 약이면 다니던 약국에 가시면 약사의 재량으로 며칠간에 한해서 약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아, 약사의 재량으로요? 네네. 네. 그러면 계속 쓰시던 약을 같은 약국에서 약사의 재량으로 약을 받으시고 네. 그러면 한 3, 4일 정도의 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개는 3일 정도를 약을 이제 주게 되죠. 그럼 받으시고 그다음에 그 약을 쓰시는 동안에 병원에 연락을 해서 새로운 처방을 받으시면 되겠죠. 그렇군요. 네네. 네, 변재준의 건강정보 시간 매주 금요일마다 찾아오는데요. 오늘은 처방전을 읽는 방법, 처방전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변재준의 건강정보 시간 코너스톤 의료원의 변재준 박사님과 함께 배워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